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CR학당 정기 강연의 오늘은 6번째로 정성은 이사장님이 이번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정성은 이사장님은 함석근의 생명평화 사상을 가장 몸으로 25년 이상을 강원도 인제 DMZ 평화생명동산을 가꾸고 이루고 개척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계속 평화 정신도 전파하고 거기 통일이나 거기 사상을 가장 앞장서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계신 분입니다. 또 국내에서 DMZ 순례할 때도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장소이기도 하고 순례자의 안식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서 이때까지 해왔던 체험을 오늘은 학문적인 것보다 몸소 20년 이상을 거기서 살면서 이렇게 가꾼 내용을 오늘 강연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정성은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영덕 대장께서 제가 뭐 20몇 년 동안 거기서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일단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거기서 대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가능하면 소상하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해야 되니까 있는 얘기 그대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평화생명동산에 아주 뭐 모든 교육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아주 뜻깊은 교육이 두 교육이 오늘 이제 수료를 했는데 한 교육은 서울의 대안학교 초중고 학생들 65명하고 교사들하고 해서 한 80명 정도가 와서 10박 11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상당히 감탄한 게 초등학교 애들인데 뭐 진짜 저희가 보기에는 전맥이죠. 요만한 애들부터 고등학교까지. 근데 새벽 6시에 다 일어나서 9시까지 운동도 하고 뭐 열심히 뭐 하고 8시 반부터 밥 준비해서 밥은 해 먹어요. 초등학교 애들만 저희들 밥을 먹고 자기네들이 직접 밥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시 반부터는 11시 반까지 노작교육이라고 노동을 하고 어쨌든 꾀를 부리는 애들을 제가 못 봤어요. 선생님들도 요새 애들이 되게 꾀를 부리는 애들이 많은데 상당히 열심히들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2시부터 4시 반까지는 공부를 해요. 저도 4번이나 들어가서 이제 이를테면 수업이죠. 수업.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저녁밥을 또 6시에 준비를 해서 먹고 7시부터는 자기네들끼리 복습을 하고 회의를 하고 왜 10시에 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뭔가 요새 애들이 이제 아기를 한 명 나가지고 뭐 이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지나치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온실에서 재배가 됐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데 교육 환경이나 교육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애들이 달라지는구나. 거기도 1명, 2명 형제들이 뭐 그런데 하여튼 그래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게 그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한 열흘 애들을 보니까 그런 교육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즉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일하고 공부하고 서로 어울리고 그런 거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 노력이 중요하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는데 요새 공립학교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같이 오시면
주된 관심이 애들이 혹시 사고 칠까봐 그거 관리 쪽에 생겨야지 애들이 이렇게 잘 크도록 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는 제가 잘 못 느끼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이 오늘 이제 수료한 게 군인들 교육인데 그 모든 군대가 역시 이제 똑같이 우리처럼 뭐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환경 문제가 다 발생이니까 환경 담당자들 각 사단이나 뭐 특별 그 단위 부대 이런 거에 이제 책임자들이 왔는데 나흘간 했는데 물론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했는데 아마 자기 부대에 가서 상당히 그 좀 더 부대 환경을 좋게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저는 이제 최전방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자주 접하고 그래서 꽤 아는데 요새 군인들 진짜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병장이 205만 원을 타잖아요. 한 달에 월급은 160에다가 또 45만 원 이렇게 그 요새식으로 한다면 이제 목돈 가져가라 이렇게 따로 주는 돈이 그래서 205만 원을 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전화를 많이 한다고 이거를 4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자유롭게 이걸 하니까 애들이 너네 이걸 주로 뭘 하냐 그럼 게임을 하는 애들이 그래서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2만 원이 안 나오는데 뭐 8, 9만 원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은 할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받으면 일단 영내 매점에서도 그 과거 우리 수십 년 전하고는 전혀 달라졌지만 냉동식품을 많이 사 먹는단 말이에요. 냉동식품을 많이 사 먹으면 그게 몸에 해로운 건데 뭐 냉동식품을 많이 사 먹고 군대에서 나오는 밥을 안 먹어버려요. 안 먹고 버린다고 그냥.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초복날은 모든 병사들한테 삼계탕이 한 그릇씩 나온다고. 그러면 야, 그거 대단하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리 무슨 국 그런 거 그러니까 튀김을 좋아하는 거 버릇이 들은 애들은 삼계탕을 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활 문화나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상당히 좀 개인한테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병사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버리는 음식을 돈으로 한 사람은 북한의 1년 군사비하고 같다. 그 같은 거 이제 두 개만 우리 생각해 보자. 한국 사람이 버리는 그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과 이제 그걸 다 돈으로 한 사람은 북한 군사비가 같고 한국의 또 영어 사교육비가 북한 군사비하고 같아. 너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음식 버리면 안 된다. 에? 지금 기후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기후가 뜨겁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석권 선생과 생명평화로 했지만 뒤에는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걸 몇 개 일부러 거기다 이제 좀 집어넣고 그랬는데 우리가 밥만 제대로 먹어도 그 기후 문제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한다. 그 밥 먹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다 먹는 거야 하여튼. 그 남겨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교육을 하고 제가 얘기해요. 병사들한테. 난 너희들 월급 많이 주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다.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두 가지를 해요. 함석권 선생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할 얘기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첫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더 주면 뭔가 그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 주는 쪽에서.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더 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더 받으면 그 돈을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데 쓰게 된다.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이 원래 그래. 그게 뭐 나쁜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다.
그래서 나는 그 장병들이 돈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래야 될 거라고 본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기후 위기를 어떻게든지 완화하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 1급 기능사 자격을 따면 그걸 이제 열심히 해서 땄으니까 그 성취를 한 거니까 경력금으로 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또는 그 인문학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해서 한 서너 개 땄을 때 한 1,000만 원 이렇게 목돈을 가져 나갈 수 저 사람이 애써 노력한 그 결과를 이 평가를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돈 더 주고 그러면 그 돈을 더 요긴하게 쓸 때가 사실은 꽤 많다. 그게 나는 반대인데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대부분 동의를 해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하기 때문에 돈 더 주는 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수긍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우선 이제 함석헌 선생님과 생명평화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 선생님과 제 뭐 인연이라 그럴까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대단한 분이죠. 지금도 제가 생생하기 때문에 1965년인데 64년부터 이제 제가 물론 50년대 말에도 기억을 해요. 사상계에 글을 쓰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는 중고등학생들도 사상계를 꽤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건 없었지만 그 책을 읽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래야 산다. 그 글이 저는 제일 명문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64년에 한일 협정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협정 그 나왔는데 그때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거는 그냥 한일 협정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연수지간이라도 국교를 정상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임진왜란 후에도 국교 정상화 했잖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임진왜란 후에 그 일본과 요새 말로 이제 그 평화 협상을 하러 가셔서 왜 우리 포로로 잡혀간 분도 많이 같이 데려오고 그랬던 사명당께서 계시던 그 일본에 가시고 그 당시 이제 교토가 일본의 그 서울이니까 사명당께서 그 한일 간의 그 회의를 하시면서 묵었던 그 절이 교토에 있는데 그 방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인가 그 방에서 차를 한잔 하면서 사명당 또 한일 협정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나는데 정상적인 한일 협정에 누가 반대합니까? 지금도 정상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갖자는 게 누가 반대를 했어요? 잘못된 거라니까. 그 당시도 그 내용과 자세 이런 게 굴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간단히 제목을 써놨는데 그때 모든 학생들 시위의 제목이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를 했었지 그냥 한일협정 반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잘못하는 분들은 자꾸 이제 그런 걸 띄워놓고 한일협정 자체를 반대하고 지나치게 편협하게 뭐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을 반대하고 그런 거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새 무슨 뭐 벼슬도 하고 이제 그런 모양이던데 그렇죠. 뭐 독립기념관 뭐 관장도 하고 뭐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 직책을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주는 그 임명자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주위 사람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굴욕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관계도 굴욕적이면 안 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진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누구한테 압을 해도 안 되는 거고 저쪽 상대방이 저한테 위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64년엔 뭐 저희들이 시위를 하다가 이제 그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죄로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고려대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64년도 우리 내란죄로 기소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학년 학생으로 내란죄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은 아마 저 하나랬었을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 이제 4학년, 3학년 형님들이 많았고 그때 함석헌 선생 그 해에는 못 만났는데 이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 특히 함석헌 선생이라든지 장준하 선생이 아주 열심히들 오셨고 야당을 세두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한 분이 7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7분이 국회의원직을 던져버렸다고. 요새 그렇게 기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때려치웠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이듬해 함석헌 선생 기억이 나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초청을 해서 그 당시 고대 서관 그 대강당 그 제일 큰 건물을 그 7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인데 거기 모셔가지고 강연을 들었는데 그때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우선 잘 생기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불쾌한 분이 하얀 흰 수염에 흰 그때 이제 꽤 더울 때니까 못이 들어가기 하여튼 흰색일 때로 흰색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이족이 그 흰색을 좋아했잖아요. 평화를 사랑을 하고 또 살생을 싫어하고 생명을 호생, 불사 그런 뭐 위지 동의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흰색을 상상하고. 제가 이러는 데 와 보시면 탱크가 2대가 앞에 한 대가 있고 저 뒤에 한 대가 있는데 앞에 탱크는 통일을 소망하는 북을 향해서 다 있어요. 이 탱크가. 통일을 소망하는 탱크 이름은 삼태극호고 그 탱크 색깔은 이 색동옷 색깔입니다. 삼태극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천지인이 하나라는 거. 하늘 땅 사람이 하나라는 얘기. 최시영 동학 2대 지도자 말씀대로는 뭐 천지부모죠. 천지부모. 영어로 뭐 어렵게 뭐 에콜로지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말로는 천지부모. 요새 말로는 생명 공동체다, 생태 공동체다. 근데 난 우리 말이 훨씬 더 쉬운 말 같아요. 말은 쉽고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삼태극이라는 그 통일을 이제 바라는 탱크인데 제가 이제 함 선생에 대한 기억과 요새 얘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왜 삼태극호냐? 우리의 통일은 단순한 남북 통일이 아니고 단순한 남북 통일도 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사실은 남북의 통일과 인간과 자연의 통일, 삼태극이 되는 그 통일, 그런 큰 통일이 우리의 통일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통일과 인류가 정말 크게 한 발짝 진보할 수 있는 그런 큰 통일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잘 그게 하늘의 뜻이고 우리 조상의 뜻이니까 그걸 잘 새겨가지고 진짜 큰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삼태극호예요. 저는 통일 교육을 물론 교실에서도 합니다만 우리한테 오는 애들한테 거기서 합니다. 우리의 통일은 그런 통일이다. 그러면 지금 통일을 뭐 통일 뭐로 해 그거 귀찮게 그냥 전쟁이나 안 일어나고 따로따로 살면 되지. 요새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런 통일을 얘기를 하면 상당히 눈빛이 달라지죠. 큰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기후위기도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남북 동포 간의 노력이 요새 말로 그런다면 한반도 생태 공동체가 돼야 동아시아가 변하고 우리가 진짜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통일 교육. 어려운 때일수록 뜻을 크고 단단하게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분석적인 거는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좀 큰 게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탱크가 평화를 소망하는데 그거는 탱크 색깔이 전부 하얀 색깔이에요. 물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평화를 그 사랑했으니까 이제 그거로 했는데 그 색깔을 저는 이제 뭐 제대로 못했습니다. 평생 운동을 한 사람인데 아까 말씀드린 1964년에 어떻게 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올해 환갑 잡혀 들어간 지 꼭 환갑 되는 해예요. 그 19살 때 들어갔으니까 지금 79이라고요. 예? 세월이 금방 가네요. 그렇게. 예. 함 선생님도 그때 65년도 우리가 모셨을 때가 그때 70대시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강연의 요지는 지금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모습과 그 뜻이라고 그럴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죠. 열심히 하여튼 단순히 굴욕적인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함 선생은 CR들이 제정신 차려서 일하자는 그 강연이니까 우리가 뭘 반대한다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함 선생님과의 인연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이 저한테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저희들 하는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인데 저희들 평화생명동산 교육마을에서 3분만 가면 민간인 통제선 그 검문소예요. 지금 양건석 신부님은 몇 번 오시고 그랬었는데 성공회대학교 여기 계시. 그래서 아까 인사를 나누면서 그때 우리가 십수년 전에 얘기 나눴던 걸 내년쯤 수행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때 평화촌을 만든다고 전에 교육마을은 이제 이미 됐지만 평화촌을 만든다고 자리를 봐둔 데가 있어요. 그 최전방 민통선하고 딱 붙어 있는 그 개울 건너 그게 87,000평짜리가 있는데 그 뒤에 산거지면 50만 평입니다. 지금도 그 터가 비어 있는데 군인 부대예요. 군부대 그건데 거기다 평화촌을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평화촌이니까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이 세계 보통 사람들이 뭐 5달러, 10달러 내고 와서 만약 그 밭을 일군다면 직접 거기 와서 같이 밭을 일구고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하면 직접 와서 그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본과 전문가가 좌지우지하는 평화촌이 아니고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몇십 년째. 자본과 전문가가 마음대로 해. 그래서 별로 뜻이 없고 국민들이 또는 세계 시민들이 별로 안 가보니까 자꾸 또 돈을 들여서 초청을 하고 그게 이제 악순환인데 자본과 전문가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는 보통 사람들의 뜻과 노동이 참여되는 그런 평화촌을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 끝에 무슨 얘기를 했나? 저희들 있는 데서 바로 그 길로 쭉 가면 지방도 453호라고 아주 뭐 조그만 길인데 그 길로 바로 가면 내근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그 일종의 이제 제안 얘기 비슷하겠는데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눈 분이 이제 성공회대학 총장 신부님하고 가톨릭 대학 총장 신부님하고 한국신학대학 총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넷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내금강에 큰 절이 두 개가 있는데 장안사랜절하고 표운사랜절이 있는데 표운사는 다행히 6.25 때 폭격을 안 받아요. 금강산 5대 사찰이 있는데 5대 사찰이 다 폭격을 맞았는데 표운사만 말짱하고 나머지 절은 아주 박살이 났는데 저쪽 예금강 쪽에 신계사 그거는 조계종이 보호를 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조계종 스님들이 가서 거기 머무르면서
그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조계종 그 스님이 머리를 썼다고. 그냥 그 절에 가서 복원을 해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이북애들이 그 허락을 안 하죠. 천일기도로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종교 용어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천일기도로 한다는데 이게 거절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북애들도. 그래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이 가서 꽤 오랫동안 뭐 하여튼 그런 데인데 그 장안사를 복원을 하는데 개성의 영통사는 고려의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이 그 다니던 절이에요. 그거는 천태종하고 진각종이 또 복원을 했어요. 근데 이 장안사는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기독교 아니에요. 예?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다. 장안사는 기독교가 발언을 하고 이걸 복원하자고. 기독교에서 발언을 하면 이걸 우리가 복원을 합시다. 그때 불교가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다. 그래 합세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 돈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간의 협동과 민족 간의 화해에 도움이 되게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지금 할 게 아니고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도록 완전히 가속도를 붙일 시점에 하든지 아니면 남북 관계가 나빠서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어떤 바꿔주는 계기가 될 때 이거 장안사 복원 이 사업을 기독교가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불교 말로 이제 발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때 그거 참 좋다. 그 때가 되면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쯤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직감적으로 느끼면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뭐 내년이 더 나빠질지도 모릅니다만 하여튼 기독교가 발언을 하고 그 불교가 대규모로 합세를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완전히 잦아들게 하고 새로운 그 화합의 분위기로 바꾸는 작업을 글쎄 그냥 감으로 내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만나뵈니까 그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는 겁니다. 뭐 평화운동이라는 게 이제 여러 전에 이렇게 그 학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직접 그 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가서 평화를 위한 또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데 내년에 그런 구체적인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평화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서 같이 해야 될 시점이다. 운동하는 몇몇 사람이 희생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지만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운동이 대세를 잡는 거 아니에요? 대세. 예? 3.1운동도 천도교가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몇 년간 애를 쓰고 사람들을 손병희 선생이 저쪽 우이동 그 봉안각 거기에 49일씩 이를테면 합숙교육을 해가지고 483명을 양성해서 조선 팔도에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 조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많은 종교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전에 그런 작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가 오니까 큰 만세운동을 벌려가지고 1년 이상이나 그 당시 조선 민중이 2천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글들을 보면 조선 민중 2천만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요. 그때 그 만세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200만이 넘었지. 10%. 어떤 사회나 이게 뭐가 바뀌는 게 그건 뭐 이론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다고 보는데 그 공동체 구성원의 10%가 야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세상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한 3%가 그래. 그럼 나는 하여튼 돈도 내고 시간도 내서 한번 할게. 이렇게 돼서 그 당시 200만 명 이상이 이거 독립해야 된다.
안세운동을 하신 거고, 그리고 한 3, 4% 그러니까 60만 명 이상이 구체적으로 돈도 내고 뭐 물론 이제 현장에서 총 맞아 돌아간 분들이 있고 그러지만 돈도 내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도 만들고 이런 분명한 그게 대세를 잡은 거죠. 대세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대세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운동이라고 봐요. 그게 될 때까지는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때가 된 그게 확 대세를 잡게 된다. 지금 상당히 암울합니다만 준비를 제대로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그걸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대세를 분명히 잡을 수가 있다. 오늘 아마 발표를 했을 텐데 국회에 들어가서 발표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개헌을 해서 그냥 해서 그냥 빨리 관두게 하고 그 사람도 좀 편하게 자기 집에 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성명서 발표를 한다고 뭐 제 이름도 거기 넣는 게 꼭 좋겠다 그래서 오라 그랬는데 가지는 못하게 그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대세를 우리가 잘 만들어야 큰 그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죠 사실은. 절실한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공동체 구성원에 일할 정도가 그래 하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잘 포착하는 해서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게 이제 운동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하여튼 참고 말씀을 드리고 탱크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운동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건데 탱크 색깔을 바꾸는 거를 돈으로 하면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걸 바꿀 때 저희네 동네 얘기니까 서화 노인회, 서화 초등학교 학생들, 인제군 공무원들, 그 다음에 거기 주도는 군인들, 그 다음에 탈북자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한 50명이 모여서 페인트 사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돈으로 하는 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이. 근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선도적으로 과거에 70년대, 80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선도적으로 대학생들이 치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어려울 땐 이제 그럽니다만 사실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생각난 게 다양이란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 생각이 나네요. 국회 구성을 가끔 생각을 해요. 국회. 지금 22대 국회죠. 21대 국회가 검사, 변호사, 판사 출신들이 48명이 됐었어요. 300명 중에. 16%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의회는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그거니까 어떤 특정한 직업군이 3% 이상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근데 너무 많다고요. 이번 국회는 61명이에요. 그 여야 불문하고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너무 많아요. 61명이니까 얼마예요? 300명 중에 60명이 넘으면 그거는 좀 20%가 넘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구성이라고.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된 사람이 딱 한 명이더라고. 아무리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명 안 돼도 그거 3% 9명 정도. 그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 명은 있습니다만 거기도 9명, 10명은 돼야 돼요. 그거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딱 한 명이야. 한 명. 그 다양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게 참여가 되고 다양성이 담보가 되고 다양하게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합의를 하고 그걸 대변하고 그런 게 국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 구성 자체가 다양하지 않아요. 보수 진보가 아니고
그 이상하게 된 거라고 그게. 특정한 직업군이 너무 많다. 예? 그거는 상당히 문제인데 그거는 공천을 그렇게 하는 자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지만 우리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검사, 변호사, 판사가 꽤 뭘 많이 아는 줄 알고 많이 알긴 뭘 많이 알아요. 그런 얘기 자꾸 할 건 아닌데 직금을 보십시오. 직금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탱크가 두 대가 이제 앞 탱크 이름이 3조고고 뒤에 탱크 이름이 앞에 탱크가 3태극고고 뒤에가 3조고고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생각했던 태양에 사는 죽지 않는 새라는 뜻이에요. 3조고가 영원한 새, 평화가 영원하라고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서 거기다 그런 걸 해놓고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을 이제 몇 가지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원칙과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지키고 그걸 실현하려고 애썼을 때 애를 써도 변질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학교가 교훈이 있는 것처럼 그럼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좀 써놨어요. 저희들의 큰 구호는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 기후위기 시대 때 통일을 만약 이루었는데 한반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됐던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치가 중심이 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가 되어야 되니까 물론 그게 세계적으로 다 되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한반도의 육지 22만 평방킬로미터하고 바다 동해, 남해, 서해 다 합쳐서 255만 평방킬로미터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기본이다. 즉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동해 살리기를 북한하고 제가 남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이 해서 동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바로 평화협정하고 종전협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근본이 돼야 된다. 그러면 평화협정 하기가 좀 쉬워져요. 예? 근본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많이 통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이고 맺기가 쉬워지는데 대빠란 평화협정 맺는 건 무진장 힘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 거다. 통일지상주의는 그런다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남북이 힘을 합쳐서 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이루어야 될 걸 이루는 게 안 되고 갑자기 통일이 되기가 그거는 거의 힘든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주된 지향은 그거예요.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 그거를 이제 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 교육운동을 하는데 저희들 운동은 평화생명통일교육운동입니다. 이름이. 그러면 왜 생명평화운동인데 너희들만 유별나게 평화생명운동이라고 그러냐. 그거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이 교육마을이 부산에 있다면 생명평화 교육마을입니다. 사람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절실한 걸 앞에다 놓는 겁니다. 생명평화운동이나 평화생명운동이나 똑같은 건데 거기는 바로 그 앞이 민통선이고 휴전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주만 해도 제가 51년대가 전애들한테 교육 온다 그러다 갑자기 비상 걸려서 못 오고 이제 그렇게 금방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는 데이기 때문에 거긴 평화를 앞에다 모셔야 이를테면 좀 그게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생명 통일교육운동.
교육운동의 방침은 단순하지요. 첫째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다. 좋은 밥을 대접하려고 우리가 애쓸 때 우리가 농사를 올바르게 짓고 주위 사람들도 농사를 올바르게 짓고 저 화학 비료나 농약 그런 거 안 오는 농사 그런 걸 해보니까 올해 우리가 19년째 화학 비료하고 농약을 안 오는데 그 참 대단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가? 이거 복원되는 게 만 4년이 되니까 반딧불이가 막 나오더라고. 반딧불이. 요새는 폭염 때문에 반딧불이도 폭염을 싫어해요. 폭염이 되면 풀숲에 숨어서 안 나와 밤에도. 물론 인제 같은 데는 서늘하니까 꽤 나오긴 하는데 반딧불이가 나오면요 애들이 이제 부모들하고 애들이 이제 반딧불이 공부하러 와요. 즉 기후 운동을 이제 반딧불이로 이제 하는 셈인데 오면 어떤가 하면 보면 사실은 어른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면 옛날에 봤던 거니까. 저번에도 9월 달에 이 7월 말부터 이제 9월 추석 전까지 이렇게 꽤 나오는데 저번에 7가족인가 왔었는데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한 20명 왔었어요. 어른들이 우리가 이제 대개 9시에 그 관찰하고 이제 그 마치고 9시에 자자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이제 그거 쫓아다니고 얘기한다고 뭐 11시에 자, 애들은 1시에 자더라고. 그게 교육입니다, 제가 보기에. 서로 그렇게 놀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애우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어떤 경우는 이 어른들이 1시에 자고 애들은 일찍 자는 경우가 있는데 어른들이 확실히 더 좋아해요. 하여튼 그 4년 만에 이게 반딧불이가 여러 마리가 나오더라고. 근데 7년 되니까 구렁이가 먹구렁이하고 청구렁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색깔의 구렁이가 막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구렁이는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7년 걸려요. 7년. 물론 우리가 이제 노력한 것도 많지만 자연이 응답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지구의 땅이 너무 많이 망가지고 한국의 땅은 더 많이 망가져서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노력을 하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한다. 제가 농사 짓던 데도 마을 사람들하고 10년을 하니까 그 사냥이 새끼를 낳아서 데리고 댕기 되긴 돼요.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서울도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개 서울은 그 아파트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서울도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데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땅이 많이 보이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11월 8일 날 강남구 세곡천 옆에 제가 몇 년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양삼 심기인데 거기다가 해서 지금 양삼이 많이 커서 그날 수확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름이 저번에 9월 달에 가봤었어요. 지름이 한 5cm, 키가 5m 이상으로 걷는데 그게 지구상에서 풀 중에 한 해살이 풀인데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풀입니다. 그걸 많이 심어 서울 같은 데는 특히 용산공원 예정지 국가공원 거기 우리 시민들이 10,000원씩 내가지고 한 10,000명이 1억 만들어가지고 한 10만 평 심어버리면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흡수하고 물론 거기 땅이 망가졌으니까 땅을 많이 정화시키고 계산 뽑아보면 나옵니다. 그게 참고로 산림청 연구기관 보면 우리나라 산 3,000평 일정부에서 흡수하는 그 이산화탄소 양을 10.4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양삼 영어로 케나프 이 풀은 환경부 자료를 보면 140톤이에요. 근데 이제 나쁜 땅에 심었을 때는 덜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도 산보다 5배에서 7배는 흡수한다 이제 그렇게
그냥 반만 돼도 그 7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멀쩡하게 용산구 그런 거 뭐로 그냥 둬둡니까? 시민들이 그거 우리가 심어서 땅 정화하고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하겠다. 여의도 그 뭐 색강 그런 수두룩하죠. 뭐 중랑천여핀이 뭐 이렇게 해고. 강남구 사람들이 의외로 참 제가 그 사람이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제가 절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한테 평화생명동산에 온 사람들한테 이제 이 양상을 보여줬어요. 이런 게 그분들이 몇 차례 더 왔었어요. 버스 대절해 가지고 30명씩 5번인가 왔다 가고 그래 자기네들이 심겠다 그래. 왜 심으려고 그러냐면 서울 25개구가 있는데 서울에 강남구가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내뿜는 데랍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시민들이 앞장서서 그걸 제일 많이 배출하니까 제일 많이 흡수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 구청장이 좋다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알아봐줘가지고 4군데나 심었어요. 그 행사를 수학 행사를 한다고 11월 8일 날 오라고 그래서 어제 전화 가서 이제 제가 갈 텐데 가서 이제 그거 수학하는 방법 그런 걸 제가 그래도 또 뭐 별것도 아니지만 톱질도 하고 낫질도 하고 다 사놓으라 그랬거든. 낫은 안 되고 조선낫 이래야 된다 이제 그러고 다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그거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 음지에 잘 말려서 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애한테 기증한대요. 경로당에 갔다 뭐 좋은 일 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같은 뭐 얘기가 그랬습니다만 좋은 밥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농업을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밥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된다. 교육 오는 분들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나 좀 벌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교육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게 교육운동의 저희 제1방침이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다예요. 우리 밥 여러분 드셨잖아요. 우린 고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고기를. 만약 인류가 지금 82억이 넘었는데 만약 인류가 일주일에 한 번만 육고기를 먹고 나머지는 전부 통곡물 그다음에 채식 특히 바다나물, 산나물 그다음에 농토에 있는 나물 그런 걸 먹는 거로 한다면 온실가스 문제 한 34% 해결된다. 그런 걸 이제 뒤에다는 이제 참고로 붙여놨어요. 써놨어요. 그래 먹는 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고 온실가스 문제까지도 3분의 1을 해결할 수 있다. 다 안 먹으면 더 많이 해결되죠. 고기를 안 먹으면. 그러나 안 먹으라 그러면 아마 오히려 몰래 먹으니까 밀매업이 재미를 볼 테니까 안 될 거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라고.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첫째가 좋은 밥을 대접해야 한다고. 둘째는 뭐 당연히 교육이니까 질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우리 평화생명동산은 상당히 큰 데입니다. 120명이 잘 수 있어요.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러나 교육 인원은 많으면 안 된다. 30명 안팎이 좋다. 그래야 이렇게 차분하게 서로 얘기가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방침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제가 이제 오시면 이런 걸 다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방침이 뭡니다. 세 번째는 고객 만족은 없다예요. 고객 만족은 없다. 비유 맞춰가지고 또 오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교육이니까 오는 분들한테 잘 하려는 마음은 기본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막 애들이 전기를 낭비한다든지 물 낭비하고 막 애들 길이 욕설하고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거 안 되죠. 그런 건 타일르고 말 안 들어 혼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고객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목표가 되지 고객한테 비유를 맞추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세 가지가 저희들 방침인데 세 번째 방침을 제일 좋아해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심한 말을 해도
뭐라고 안 그래? 예? 불좀 꺼 이제 뭐 그리고 예? 예. 그 이거는 이제 여기 김영덕 대장이 계시니까 얘기인데 사실 그 김 대장이 저한테 그 PPT를 준비해 올 수 있나 그랬어요. 예? 대개 여기다 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안 하냐면 꽤 됐죠. 10여 년 됐을 거예요. 저도 내가 너무 그 완고해서 그런 걸 안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PPT 영상 자료를 써봤었어요. 그거를 3달 해보고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나? 그걸 만들면 교육 준비를 안 해요. 거기 있는 그대로 하니까. 이해 드는 것도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임원은 자세가 틀려먹게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엉터리 자세를 가졌는데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거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그냥 한 3달 해본 그 경험이에요.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그 당시 그 실증을 해본 게 있는데, 실제로 영상 자료를 교육으로 써보고 이렇게 판서를 하고 그런 거를 비교를 해봤는데, 판서를 하면 만약 그 거기 온 분들이 100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영상물은 60이에요, 6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실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그걸 쓰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 화석 연료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런 3가지 이유로 제가 안 쓴다 그리고 안 쓴 지가 한 10년 좀 넘는 것 같아서, 이건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해서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물론 이제 좋은 강사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하고, 제목을 이렇게 안 하고 제목이나 이제 그런 주제 내용 그런 걸 영상으로 띄워놓고 하는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진 찍는 것만 그렇게 하고 끄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심지어 태양광 발전 우리가 자금률이 70%가 넘는데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아껴야 된다. 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지하 자원과 화석 연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그것도 아껴야 된다. 아끼는 게 무진장 중요한 건데, 아끼는 얘기를 안 하고 자꾸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마 불을 안 아끼는 데가 꽤 될 거예요.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은 아닌데 청와대에 그래도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초청 대상이 돼서 가서 뭐 청와대 밥을 몇 번 먹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우리 후배들이 뭐 수석 비서관도 있고 비서도 있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요새는 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동네는. 용산 그 동네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때도 가보면 청와대 불을 안 아낀다고, 전기불을. 그럼 안내원은 이제 비서관 보고, 왜 너희들 그렇게 전기를 안 아끼냐. 청와대가 막 전기를 아끼는 게 소문이 나야 국민들이, 야, 청와대 사람들도 아끼는데 대통령도 아끼는데 이거 참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뭐 솔선수범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전기부터 아껴라. 그 잔소리를 많이 해. 근데 그 소문이라는 건 믿을 게 못해. 그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그게 일부한테 어떻게 와전이 됐나? 그 정아무개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 있는 데서 불을 꺼버렸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 비서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데,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불을 꺼버렸다고 이제 그렇게 과장이 되던 걸 봤는데, 특히 정치판은 그 과장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놈의 동네가 좀 이상한 동네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침이 이제 그렇다는 교육 방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DMZ 이론을 평화, 생명, 가치 그리고 통일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일반 주민들, 인제군 사람들하고 군인들이라고.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일을 같이 많이 해야 돼요. 군인들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예? 지금까지 한 12사단 하고 3군단만 지금까지 교육 한 8천 명은 넘었죠. 물론 오늘 끝난 지 오늘은 전 사단 그 책임자들이 와서 7월에 해군하고 해병대가 4일짜리 교육을 왔는데 다 좋게 평을 했어요. 대단히 만족 뭐 이제 이런 거로 나왔는데 직접 이렇게 쓰라 그랬어요. 그래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쓰라 그랬더니 너무 멀어서 해군이 왔는데 진해에서 왔잖아요. 그 전날 와요. 그 전날 13명이 왔더라고. 너무 머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뛰어다가 뭐 경상남도에 붙일 수도 없고 먼 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농담들하고 말았는데 그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같이 해야 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자랑을 하겠습니다. 주민 교육을 열심히 하고 조직 활동을 우리가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안 해요. 주민들이 하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지.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사야. 해결사는 운동이 아닙니다. 대신 고발 고소장 가지고 그런 걸 운동이라고 보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그게 운동이니까. 그런데 뭘 자랑할 게 몇 가지 되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북한 강물하고 남한 강물이 합쳐져서 이제 수돗물로 이렇게 자시는 거예요. 저도 여기 수돗물을 먹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 물이 상류부터 깨끗해야 돼요. 우리 마을에서는 이걸 일찍이 좀 교육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주민들이 꼭 수질 검사를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 환경청 회의 그럴 때는 그 자료를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공무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딱 보니까 있거든.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환경청, 그러니까 지역청이나 유역청들이죠. 와서 보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수질 얘기할 때는 우리 지역 사람들 의견을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민관 협치가 따지고 얼굴 붉혀서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정말 저 존중을 합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록 건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걸 하죠 그래도. 그 주민운동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조직에 그 3대 방침이 있어요. 3가지. 저는 3가지를 제일 좋아하는데 첫째가 조직은 작고 민첩하고 유능한 것이 좋다. 조직을 크게 만들면 우선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갈래가 많아요. 벨벨 말 많고 하여튼 패거리들 생기고 그래서 자꾸 민첩하게들 해가지고 빨리빨리 의논해가지고 실천을 많으면요 크면 말하다가 거의 다 끝나. 그래서 저는 세미나나 토론회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제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여서 깊이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 숫자가 중요하다. 자꾸 유능하고 민첩한 조직을 만들자. 그거가 첫째고. 둘째는 언제나 주민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주민이 앞장서도록 하자. 그건 무진장 중요하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올 이제 11월에도 또 합니다만 저희들 교육은 상당히 꽤 괜찮은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을 우리가 거기다 할 때 큰 거 말고 큰 건 우리가 못 하니까 작은 거 할 때는 풍력 발전을 배울 사람 모집을 해요. 그럼 인제군 사람들이 오고 우리 직원들을 같이 배우는데 뭐부터 배워? 발전기 만드는 것부터 배운다고.
발전기 직접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나무로 소형 풍력 발전은 나무로 프로펠러 만들면 돼요. 1m 50짜리 프로펠러 그때 보셨죠? 그 두 개. 그 프로펠러도 직접 만들고 그래서 10m 내지 12m 이 기둥 세기둥을 세워서 거기 용접해서 딱 세우면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토종학교를 한다 해도 이론적으로 이론과 실제는 다 실천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을 하고 바로 토종 농사를 지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게 씨를 자기가 직접 심고 가꾸고 그 씨앗을 받아서 끝내는 거죠. 제가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폐의삭 때 수료증 주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군수나 국회의원들한테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마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하기 위한 교육비를 그리고 이런 걸 만들 그 재료비를 예산에 세워주기 바란다. 그래야 그래야 주인이 되는 거 그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꾸 해달라고 따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분의 1 민주주의다. 예? 따지는 거, 그래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는 하는데 그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 노릇을 해야 돼. 이제 제 역할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번에도 작년인가 고려대학교 초청받아서 양삼 때문에 가서 학생들한테 제가 그 교육을 오면서 보면 저는 이제 실제를 좀 꽤 중요시 학교 식당을 가봐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 보면 밥이 좀 시원치 않아요. 우리나라 대학교 식당이 다 그럴 겁니다. 시원치 않아요, 밥들이. 그래서 학생들 보고 너희들이 직접 이게 왜 밥이 시원치 않나 하면 일부 회사에 예주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윤을 획득하는 목적이 되니까 그러려면 원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밥값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아침 밥값 1,000원 보조한다고 국민의힘 김기현이도 경희대 가고 그런데 이제 쏟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되고 좋은 밥을 만들기 위해서 너네가 직접 학교 쪽에 재단에 건의를 해라. 예? 직영을 하길 바란다. 그리고 직영하는데 그 조직 형식은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너네가 직접 해야 밥이 좋아지지. 어떻게 그 무슨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1,000원씩 보태줘가지고 2,000원 깎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거는 운동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 그건 운동이 아니고 직접 해야 너네들이 그런 걸 직접 해봐야 협동조합도 훈련이 되고 밥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도 하게 되는 거 그런 거다. 하여튼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잘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잘 되면 더 어려운 일을 이제 하자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으로는 8시 10분까지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한 25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하고 저는 내일 새벽 6시 반 차만 타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뭘 했냐.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예형적 성과를 보면 지난 7월까지 올해가 이제 15년이 됐는데 개관한 지가 준비는 오랫동안 했어요. 15년 동안에 한 2,400회에 한 77,778명이니까 한 78,000명이 왔다 가고 외국에서 106나라가 왔다 가고 꽤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작년에도 그 잼버리 한다고 그 전에 잼버리 대회 전에 스위스 아이들이 1,200명이나 와서 우리는 그 많은 숫자
마을로 다 40명씩 보내고 그 우리도 40명 3번 120명 그렇게 이제 외국인들도 꽤 많이 오는 데고 이제 그런 예형적 성과는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게 뭔가 젊은이들 주민들 특히 군인들 젊은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한 거. 거기 꽤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꽤 많은 교육을 했다는 거. 그리고 12사단과 지속 가능한 부대 운영 협약을 맞아서 상당히 구체적인 그 노력을 좀 했다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성과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과는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또는 주민들이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졌다. 그래서 저번에도 참 이게 참 심각한데 저번 7월 8월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큰 호수가 소양호예요. 소양호 우리나라에서 제일 깊고 물이 제일 차갑고 넓습니다. 2,400만 평이 조금 안 되니까 그 꽤 넓은 호수인데 거기에 녹조가 생겨서 확 번졌다고요. 녹조가 생긴 건 곤란해요. 50년 전에 그 가두리 양식을 못하게 한 이유로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적조가 생겨서 가두리 양식, 내수면 양식을 못하게 했거든요. 안 생겼었어요. 근데 올해 그게 많이 생겼다고. 그거 못 먹죠. 수돗물로 못 먹어요. 즉, 뭐 생활 하수니 뭐 축산 폐수 이런 거가 들어가고 뭐 농약 비료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래서 부영양화가 되는데 온도가 폭염이니까 수온이 확 올라가니까 이게 녹조가 돼가지고 아주 해로운 그게 확 번졌단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그래도 그 주민들이 꽤 하는구나. 긴급 토론회를 보름이 채 안 됐을 거예요. 보름을 준비해서 하는데 그래도 한 30개 단체 그 몇십 명이 그 자리에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성과인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특히 생명에 관한 문제, 특히 생명자원에 관한 문제, 3대 생명자원, 불,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물 문제, 밥 문제, 그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스스로 애쓰는, 그다음에 함께 애쓰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 이제 생긴 거, 그거는 이제 그런 건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발전이 좀 더 될 겁니다.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뭘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나 민재군의 주민들이 그 학교 지금 우리 애들이 이제 이런 거 지나치게 인터넷 이런데 지나치게 이게 돼가지고 이거를 아예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 스웨덴 같은데 디지털 교재를 쓰다가 올해부터 안 쓰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안 하잖아요. 이거 엄격하게 뉴욕시입니까? 뉴욕주입니까? 18세까지 SNS도 못하게 하고 강하게 이제 하는데 그 우리는 잠깐 지금 정부 내년부터 뭐 디지털 부교재를 본격적으로 쓰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애들 저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 인제군에서는 여성들 그 여러 명이 이런 거 안 하게 하는 그 상당히 내용이 있고 강력한 조례를 만들도록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애써야 돼요. 예? 그러면 교사 운동체들도 나서야 된다. 나서야 돼. 그래야 우리 애들이 건강한 애들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군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주민들이 이런 움직임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바로 그런 이제 조례 제정 운동 있고 그러면 군수님이 빨리 그걸 받아들여서 세상 그 제일 좋은 그 조례를 만들어라. 강원도가 말이 뭐 특별자치도로는데 특별한 게 뭐가 있어? 특별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 오히려 특별하게 개발해가지고 망치려고 그런 건 꽤 있는데 제대로 하는 거 없으니까
진짜 이거 특별하게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주민운동이죠. 뭐 좀 몇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면 아마 좀 좋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합니다. 사실 지나간 거 말씀드린 건 이제 오늘과 내일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건데 내일이 지금 엄청나게 암울하잖아요. 정치만 뭐 얘기해도 뭐 진짜 그 밤새도록 얘기해야 될 거지만 사실 제일 근본적으로는 기후 문제 이거가 제일 근본적인 얘기예요. 저번 10월 초에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사와 동아시아 연구소가 지난 8월 달에 그 조사한 걸 발표를 했는데 한국인의 안보 위협에 대한 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안보 위협에를 뭘 지금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수치를 기억을 하는데 51.2%가 기후 문제라고 해요. 기후와 환경 문제. 51.1%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51대 51이 기후 문제하고 핵 문제예요. 그렇게 그걸 아주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또 정치라는 게 뭡니까? 그 시대 그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운동이고 정치예요.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돈을 벌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더군다나 2045년을 볼 때 물론 우리가 2045년이 분단 해방 100년이지만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한반도 그 생명 공동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걸 우리가 목표를 삼고 해야 됩니다만 예? 2045년이 뭐가 지금 예시가 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조금씩 그런 거 뒤에 써놨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평가 기획평가원 우리나라 연구소예요. 2045년에 세 가지가 걱정이다. 첫째, 꿀벌의 멸종. 둘째, 강력한 태풍의 한반도 강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쓸어버릴 거다. 세 번째, 인공지능 기계인간 기반의 문제. 정확하게 본 거라고 저는 봐요. 꿀벌이 보통 2020년대 이후 해마다 100억 마리 이상 죽는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우리가 벌 기른 사람들하고 직접 얘기해 보면 그거 훨씬 넘어요. 거의 한 300억 마리 죽는 해도 있고 우리나라 양봉의 한 반 이상이 죽어요. 그걸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대량 실종이니 뭐 말들을 돌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원인 규명이 솔직하게 안 돼 있다고. 응애류하고 무슨 면역력 저하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러나 미국인들이 2006년도 그러니까 18년 전에 미국의 벌이 한 40 내지 60% 죽었을 때 캘리포니아 주하고 오데오 주변 걔네들은 미국은 엉터리 같은 나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정직하다고. 조사를 해서 원인을 두 가지 발표를 했잖아요. 니코틴 계열의 니코노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거 전자파다. 네? 휴대전화 전자파다. 우리나라 벌이 토종벌이 서기 2010년에 정부 발표로는 76%가 죽었고 토봉협회 조사로는 97%가 죽었어요. 토봉하는 사람들 나 친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발표가 별로 시원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원인 규명을 해야 될 거예요. 원인 규명이 정직하게 돼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책 자체가 엉터리가 된다. 뭐 꿀벌 얘기로 너무 장황하게 할 건 아닙니다만 대책 위에 꿀벌에 설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게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설탕 공급업자도 대책 위에 끼어들어 그 대책이 올바로 될 리가 없어요. 예?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책이 자체도 그리고 그 예산은 쓰지. 그리고 잘못된 대책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구소가 그렇게 세 가지 꿀벌 얘기, 태풍 얘기, 인공지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독일 방송이 도이치벨레는 국제 방송이 상당히 좋은 방송인데 2021년 제가 그런 거 기억을 해요. 이상하게 1월 12일자에 제6차 종해 대절멸의 징후 구체적 징후 첫째 꿀벌의 멸종 둘째 토양 미생물의 격감 그래서 기후위기 전에 식량위기로 인류는 대부분이 죽을 거다. 땅에 미생물, 1호 미생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다고요. 땅 위에 볼이 안 돌아다니면 열매가 안 달리. 물론 볼 없이도 되는 게 있어요. 벼하고 옥수수 이런 화분간 되는데 대부분은 벌레들이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꿀벌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직결됐으니까 그걸 살려야 해요. 뭐 남의 나라를 뭐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2.4배 넓잖아요. 영국 전토를 가로질러서 3km씩 영어로 비라인 그러니까 꿀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 띠를 쫙 해놓고 아마 그 꿀벌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요. 그런 영국의 노력, 걔네들은 뭐 보수 진보가 그렇게 다퉈도 할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게 있잖아요. 영국이 저번에 자랑한 거. 9월 30일 날, 이번 9월 30일 날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 문 닫은 거 아니에요. 한 20년 노력해서. 영국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리는 없지요. 우리가 험태거든요. 한국 사람도 하면 또 하는 그 성격이 있으니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국민들이 잘하면 이게 상당히 빠르게 될 거라고요. 그 정치가 개판일 때 어떡하냐. 그 국민들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윤석열 퇴진하라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아마 11월 달부터 많이 커질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난 우리가 몇 가지만 딱 합의해서 이걸 반드시 준수하도록 아주 강한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 안 하니까 저번에도 촛불을 해서 열심히 해서 쫓아내니까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그거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세상에 안 왔을 거 아니야. 시원치 않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상한 애들이 권력을 뭐 잡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제대로 안 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내쫓는 것보다도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될 그거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그래야 보람 있는 열매를 우리가 가져올 거다. 네? 다 거짓말대로 개헌한다 그러고 안 하고 선거법 바꾼다 그러고 안 하거나 나쁘게 바꾸고 이상하게 바꾸고 예? 이렇게 자꾸 안 되면 결국 국민들이 나중엔 아예 안 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그러면 안 하게 되거나 뭐 일부가 그러면 지금 부자들이 상속세 없는 대로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거기서 상속세 없이 상속을 받아놓고 다시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냥 돈 있는 사람이 그냥 있기 질 좋잖아요 여기가. 질 좋다고 그래요.
저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 예? 그 이상한 나라가 됐다고.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몇 번의 변화에 의해서 바람직한 변화 쪽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돈 세상으로 가버리고 권력 세상으로 가다 보니 이게 망가져 버렸다. 그러니까 곤란하다. 그럼 평화생명동산이 그 앞으로 하려고 그런 건 뭐냐? 그 함 선생하고 함 선생의 가르침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뭐 단순 명쾌하죠.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준비는 벌써 20여 년 전부터 다 하고 그 보고서 그런 거 다 발간해서 다 갖다 주고 그 하자 그러는데 참 그 힘든 게 최전방은 뭐가 힘든가 하면요. 예민한 지역이니까 중앙 정부가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가 못합니다. 아마 평화생명동산도 그때 시작이 김대중 정부 때 그때니까 인제군수 강원도 도지사 그다음에 중앙정부 이렇게 해서 얘기가 그래도 그게 몇 년 걸렸다고. 그게 요새는 아예 만나주질 않아. 이번 정권의 특징이 먼저 박근혜 정권은 만나는 좋은데 요번은 아예 만나주질 않는 게 특징인데 뭘 해야 되느냐. 그냥 말로 뭐 평화생명 통일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칠판을 좀 갖다 놔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저희 평화생명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참고로 금강산 12,000봉이라고 그러죠. 금강산이 전부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화생명동산에서 가까운 거리에 차로 25분 내지 40분 거리에 금강산이 3개가 있어요. 그걸 알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금강산이 여기도 있구나 이제 그러는데 요 지점 향로봉과 대암산 사이에 향로봉과 대암산 사이가 뭔가 하면 휴전선이 묘한 건데 휴전선이 남북의 식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점이지대라 그럽니다. 전문 용어로. 그런데 제일 다양하고 제일 풍부하게 만나는 데가 여기 우리 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기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놨는데 수목원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다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양, 사상, 오행, 수목원을 만들어요. 이걸 여기다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제주도와 남해안은 난대림입니다. 난대림.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제일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식물이에요. 식물. 예? 나무 풀이라고. 여기 난대림이에요. 이 난대림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죠. 북한에 김형직군이라는 데에 오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걔네들은 여기 온대림하고 아한대림을 연구하는 특별구역, 오가산 특구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걸 해놔야 다 모든 풀과 나무를 모아놔야 난대림하고 아한대림만 빼놓고 한반도의 모든 식물 자원을 여기다 모아놔야 이걸 연구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기지가 돼요. 그리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우리가 저걸 먼저 빨리 만들어 놓으면 북한이 제가 보기엔 참여합니다. 예? 처음부터 같이 하자고 그래 요새 같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인제 서화지구 평화생명 특구라는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1억 1200만 평짜리가 돼야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 몇 개 빼놓은 모든 식물 자원을 거기다 다 모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북한이 협력 안 하면 우선 남쪽 거부터 다 하고 그렇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다. 단순히 뭐 민족 문제 이런 게 아니고 돈벌이에서도 중요해. 보통 제4의 물결을 바이오 소사이어티, 생명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사회. 생명사회의 원천은 더 쉽게 요약하면 인류의 난치병, 그걸 치료할 물질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데 한반도 어디 있다고 보느냐. 갯벌하고 DMZ하고 백두대간에 있는데 백두대간과 그게 이제 한반도 3대 생태축입니다. 백두대간과 DMZ가 겹치는 곳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식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거예요. 거기에 제대로 된 연구 기지를 만들어야만 된다. 그럼 그건 대한민국 우선은 대한민국 사회에 상당한 아마 발전에 도움이 될 거고 조금 더 나가서 북이 참여를 하면 북한까지도 그래서 한반도 생명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 기지가 될 거다. 이걸 꼭 해. 이게 저희들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뭐가 이제 들어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 평화청 그런 것도 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그걸 따로 하려고. 말씀드리면 지금 전쟁 위기에 대한 그게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런 평화청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돈과 뭐 전문가들이 한 평화청은 필요 없는 거고 이걸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게 많이 거기 거부하고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에 많이 와 있다고. 그런 애들도 와서 농사 짓고 그럴 수 있는 그 평화촌이 필요하고 놀고 먹으면 안 되니까. 예? 이스라엘 애들도 지금 이런 거 싫어하고 그런 애들 전에한테도 꽤 여러 명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뭐 러시아, 중국, 미국, 뭐 일본 이런 애들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면 그런 평화초를 만약 세 개만 만든다면 아마 국지전 억제 능력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이북 애들이 좀 상당히 신경 쓰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평화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난 활인촌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활인촌. 요새 의사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들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사람 살리는 마을 저건 뭐 중병 환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웬만한 병은 가벼운 노동과 건전한 생각을 하고 약간의 그 생활 좀 치료로 거의 다 나아요. 그리고 기분 나빠서 걸린 병이 많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꼭 돈을 내고 한다면 뭐 밥값만 받으면 되니까 하루에 한 2만 원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대신 일을 해야지 일을. 참고로 저 있는데 평화생명동산 말고 제가 사는 게 그 안에 있는데 저희 집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 폐쇄증에 걸린 젊은이가 하나 와 있는데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규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둘째, 이러지 않을래 먹지도 마라. 일해. 하루에 2시간 이상 일해라. 2시간 이상 일하면요. 밥 그냥 먹어도 돼요. 셋째, 놀으면 안 된다. 도박은 안 된다. 그게 세 가지 그거고
그럼 돈은 얼마 냈냐? 이건 저의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좋은 쌀 한 가마. 요새 쌀값이 돌아서 18만 원인데 좋은 쌀은 30만 원에 40만 원이니까 돈이 있으면 40만 원 내고 돈이 없으면 30만 원. 쌀 한 가마가 저희들 이제 저 있는데 그거데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치고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 게 활인천이에요 제가 보기에. 적절한 노동과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충분히 될 거다 그게. 어이구 이게 끝내는 얘기네 이게. 그런 활인천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치고 함석헌 선생께서 말씀하시고 실천을 비폭력 투쟁으로 많이 실천하신 결국 생명평화 세상이라는 게 실제로 CR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고 세상이 무언지를 깨우친 보통 사람들 학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걸 생각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세를 잡아서 바꾸는 건데 운동은 뭐냐? 스스로 하는 거다. 스스로. 근데 혼자 하는 건 운동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 거다. 그리고 한 번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러니까 스스로 함께 생명평화 세상을 만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다. 그게. 어려운 말로 뭐 자꾸한 이게 뭐 잔소리 같습니다. 제가 특히 후배들 요새 젊은 후배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너네 절대 그 말 어려운 말 좀 쓰지 말고 영어 많이 섞어 쓰지 마라. 예? 그리고 약자 좀 쓰지 말고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된다. 특히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노장청이 같이 가야 되는데 나이 든 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 하면 그게 될 리가 있냐 운동이. 너희들만 족수가 나이 든 분보다 작아 이제. 그래서 쉬운 말을 정확하고 쉬운 말을 쓰는 게 운동의 기본이 되도록 너희가 노력을 하고 꼭 스승을 모시도록 해라. 스승은 중년 스승이 세 분이 있다. 첫째가 물어보는 거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물어보대. 그래 잘 듣는 거다. 그리고 진짜로 마음의 스승을 모셔야지. 젊은이들이 함석헌 선생 말씀 뭐 책으로 봐야 되겠죠. 책으로 보고 생각하는 백성이래 산다. 그 마음에 딱 들어오면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 그걸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하면 돼요. 나는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 그렇게 스승을 모셔라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건 지금 우리 공동체가 심하게 갈라져서 파탄은 아니지만 파탄 직전에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뭐 잘못된 정치니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다시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 통일의 집을 짓는다. 다른 식으로 또 보면 근본을 언제나 중심에 놓고 즉 기후 문제를 언제나 중심에 놓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갈라지면 안 되니까 우리 사회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거를 기본으로 보고 그리고 현실에 맞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대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말씀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젖어버렸네. 네, 저도 평화생명동산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서
밥을 같이 먹기도 했는데요. 좀 전에도 강조했던 그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평화의 문을 열고 평화의 들판 위에서 통일의 집을 짓는다. 이 단어가 좋아가지고 이 구조의 조가 제가 어디 가서도 많이 써먹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글에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생명평화 동산 여기에 그 팜플렛인데요. 네. 여기 보면 이제 DMZ이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요 DMZ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이게 DMZ이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통일의 길이라는 걸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한 2, 3년 안에는 DMZ 근처 접경지에 가서 한 20년 가까이는 제가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평화 활동가로 할 생각인데 그 주로 이 정성원 이사장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또 이제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고요.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고 여기 맥주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그 디프이 겸 대화와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있는 시 있으면 이렇게 손을 거하면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저희가 예정 시간은 8시 반까지인데 한 1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분 동안만 한 몇 분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아, 그건 레드와인이 뭐- 있는데 네? 레드와인이 있는데 아니 그냥 사사로 이게 그건 뭐 자료로 넣은 거니까. 이게 무슨 많이 먹어도 되는 거지?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한 좋은 거 그거 보세요. 고기가 육고기 넣고 연어 딱 하나 들어가 있어. 고기는. 그죠? 나머지는 다 식물이에요.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더 큰 재미를 위해서. 네. 아마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감 된 정근식 교육감이 제가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한테 우리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이래요. 그 아는 사이인데 제가 그 선거운동 때 그 전화를 했어요. 당신 그 아마 당선이 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말들 하고 뭐 혁신이니 뭐 이런 거 좀 기본을 좀 해라 그랬어요. 기본. 뭔가 지금 학교 급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 몸이 망가져가지고 엉망이 된다. 학교 급식을 건강 식단으로 완전히 바꿔라. 괜히 말을 뭐 친환경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그냥 건강 식단으로 건강한 밥으로. 첫째가 그거고 둘째는 아까 얘기한 거 이 휴대전화니 뭐 그 학교에서 그거 안 하도록 아주 강력한 조례를 서울시역에서 제정을 해라.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기본이 뭔가 체육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이 돼야 애들이 정상으로 발육이 되니까 그 뭐 기본 통계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하루에 2만 보 이상의 활동량이 있어야 애들이 육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된다. 체육이 없어.
체육도 또 과외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을 하고, 예? 나머지는 뭐 이제 좀 차별화한 정책을 기본을 안 하고 뭐 보수 진보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걸 꼭 하길 바란다 그렇게 전화해서 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밥 제대로 먹고 잘 뛰어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정상이 되고 휴대전화, 인터넷 그런 거 거기서 해방이 돼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태어나서 5살까지 이 영상에 포획이 안 돼야 4만 회 이상의 질문을 해야 애들이 뇌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2살 이하 때 이 휴대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거 주머니로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비정상이라고. 그런 기본을 충실히 안 하기 때문에 기본을 충실히 안 하는 바탕에서 보수 진보 서로 얘기하는 건 정말 의미가 별로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좀 덧붙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접경 지역은 우리나라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옹진군부터 고성군까지 대부분 1개 이상의 평화전망대가 있는데 인제군에만 평화전망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제군의 이 평화생명동산이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순례자들이 걸으면서 평화생명동산을 꼭 지나가고 이렇게 또 할 때에 선생님은 이렇게 순례자의 어떤 뭐 요구되는 거나 안 그러면 좀 지켜야 되는 거나 안 그러면 순례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건 뭐 제가 이제 오시면 시간만 충분하면 제가 안내를 해요. 우리가 한 3만 7천 평 되고 우리가 많은 나무부터 심어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컸는데 그 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심은 지 꽤 돼가지고 그 안내를 하는데 제가 같이 안내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뭔가 그 안내하는 시간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이렇습니다. 이걸 왜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물론 거기 오행동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을 요새식으로 다른 식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그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그 핵 오염수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 의견들이 막 딱 갈라져 있고 이제 그런데 그걸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무슨 해결 방안이 아니고 이제 식물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건 안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요. 방사능이 인공 방사능과 자연 방사능이 있는데 방사능을 상당히 완화하거나 방사능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그 나무와 풀이 있다. 그걸 우리가 심고 그걸 많이 먹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다. 그런 건 제가 안내 과정에서 얘기를 해요. 제일 그 좋은 게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은행알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구워 먹으면. 히로시마 원폭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제일 완강하게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자란 게 은행나무예요. 은행이 중요한 나무입니다. 근데 자꾸 비워버려요. 오늘도 보다 보니까 완전히 비워버렸던데. 은행나무다. 그다음에 지금 한참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과거 구소련 시절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때 똑같이 방사능 오염 지역에 잘 큰 나무가 아로니아 나무다. 그 아로니아는 여기도 잘 크니까 아로니아를 마시면서 아로니아 열매 좀 아침에 먹고 그러면 참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자연 방사능 인류가 이제 이동한 걸 보면 살기 좋은 데를 찾아 움직이잖아요. 계속 이동하는데 방사능이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이제
자연 방사능이 없거나 맥을 못 추는 그런 지역 같은데 대개 도읍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여기 도천수 선생이 얘기하는 단군 민족 뭐 이런 그 신시 같은데 처음에 거기에 나무가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 그래서 신단수라고 그래요, 신단수. 그리고 쑥과 그 마늘을 뭐 어쩌고 하니까 사람으로 됐다. 쑥하고 마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쑥인절미하고 아로니아 한 잔하고 저거 은행 알 군거 하고 그다음에 꼭 뭐 필요하대 뭐 달걀을 하나 먹는다든지 뭐 그러면 좋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다 그냥 심어버려라. 그러면 동네 나무도 되면서 나무는 빨리 크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안내면서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아까 얘기한 뭐 탱크 설명도 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의 꿈과 이론과 실천을 이제 이렇게 같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오시면 이제 그런 제가 자유로하게 제가 이제 안내인이에요. 거기 안내 자세히 안내를 2시간이 걸리고 그 조그만 데인데도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한 40분에 마치는데 특히 요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빠? 이상하게 바빠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나 하면 1박 2일을 하면 제 시간을 이제 2시간을 주면 그 부지런히 1시간 얘기고 1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주면 어떡하나 하면 1시간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그 1시간을 얘기를 하고 내가 제안을 해요. 밥 먹는 시간을 대개 1시간 하잖아요. 1시간 밥 먹지 않잖아요. 그럼 아침 7시에 모이라고 아침밥이 대개 8시에.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점심을 30분 안에 마치고 30분간 내가 안내하면서 설명을 하지. 그래서 하여튼 오시면 어쩌든지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직접 보고 겪고 알려드리려고 이제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안 보내죠 지금. 네, 제가 질문이 있으면 바로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제에는 그 평화생명동산이 있고 철원에는 국경성 평화학교가 있고 파주에는 가톨릭 하이어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온 강화도 교동도에는 폐교를 평화교육원으로 또 바꿔놓은 초등학교 건물 단지에서 그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접경지에서 이는 기관이나 단체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생겨나는 이는 평화센터나 평화활동을 위한 것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또 이런 게 하나 더 썼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DMZ 평화생명 시민연대라는 건 저희들이 이제 간사단체로서 해서 그 해마다 저희들한테 와서 1박 2일 하면서 이제 우리 세미나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 거고 또 한 번은 가능하면 이제 국회를 빌려가지고 뭐 발표 그건 할 수 없이 이제 세미나 그런 거 이번 11월 21일도 이제 할 거예요. 그 국회에서 그런 이제 연대 모임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그런 거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연대는 이제 운동 중심이거든요. 교육 그거는 그 한번 우리가 초청하든지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의논을 해봐야 되겠네. 저 올해는 좀 당장 급한 것들이 있어서 당장 급한 게 뭔가 올 겨울 2월달에 사냥이 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냥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두루미 그게 지금 상당히 그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막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운동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운동이 잘 되려면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하겠습니다. 그 만나서 이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에게 마이크를 지금 아 여기 아마 녹음 때문에. 지금 예. 네, 지금 여기 누르시면 안 되고 지금 오늘 말씀하신 생명평화 정신 그리고 마을 이게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이전과 달리 굉장히 막히게 된 상황인데 이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 미국 제재라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의 어떤 통일 그런 방침이 굉장히 폐지적으로 바뀌었고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데 이 생명평화 마을과 그런 정신을 남북관계 뚫는데 좀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기대가 되시는데 어떻게 뭐 그런 계기 풀 수 있는 그런 뭐 구상이나 그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뭐 구상이 그러니까 저 이제 그 현실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그 다른 얘기는 잠깐만요. 조금 이게 손자 전화네. 손자가 이 녀석 꺼버려야 해. 그 남북 관계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당분간은 더 나빠질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끊었잖아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그래도 지금 북이 함부로 그럴 수 없는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큰 얘기부터 하고 구체적인 얘기고 그 말씀 드리면 이제 시간이 딱 됐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민족이 바깥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세계에서 나가 있는 숫자하고 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이스라엘은 국가 사업으로 1년에 5만 명씩 그 자식들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채워 먹이고 역사를 보고 우리는 그동안 이제 1,500명으로 하다 요새 예산은 조금 올려서 조금 더 늘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한 7만 명씩 불러와야 됩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그러면 지금 상당히 어렵게 그 민족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후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걸 하면. 그리고 걔네들은 국적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저쪽으로 이게 될 수가 있어요. 길게 내다보고 그거는 해야 되고 어느 정권이고 뭐 상관없이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오도록 그래서 여기 하도록 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 사업을 한민족 이제 하여튼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사업을 꼭 그걸 바탕에다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금 꽤 북한이 이 정도 사람들까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좀 스스로가 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 아마 신부님도 그런 사람 몇 분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 물로 두드리고 있어요. 왜 너희들 통일이니 민족그런 단어까지 안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나까지 못 들어오게 하냐. 그렇게 항의성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저는 모든 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와 앞으로 한 1, 2년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해외 동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을 이뤄서 하도록 우리가 잘 그 도와주는 게 현재로서 그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DMZ에 관련해서는 DMZ를 진짜로 조사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서 제가 아는 후배가 제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금강산까지 이제 간다고 그럴 때 뭐 철도 과거에 경원선을 하면 어떻고 과거에 금강산 전철이 어떻고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고 그럼 북한의 금강산 댐 물이 이미 수몰되어 있는 지역에 철도가 가는 거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북의 지금 그 지리와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글로 반영을 안 하고 옛날식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구체적인 변화된 현실과 앞으로 변화될 거를 담은 그 연구 보고서가 별로 없고 전문가라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돼. 실질적인 조사.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안 돼 있죠.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제대로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주된 일을 하고 그걸 도와서 되게 하고 뭐 그런 거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은 이것으로서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